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자,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어떤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잎이 위로 동그랗게 말리는 현상들이 있다라고 댓글을 주시는 분들이 요즘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추라든지 호박, 수박 이런 작물들에게서 아마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에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한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심각한 문제라면 빠른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안심하셔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오늘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이 시기에 작물들에게 어떤 피해가 생기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 이유는 다른 시기보다 지금 현재 5월이라는 이 시기가 굉장히 작물에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고추라든지 수박, 호박 뭐 이런 열매를 다는 작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5월이에요. 이때는 초반 성장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되는 시기고 조만간 꽃이 핍니다. 이 꽃이라는 건 결국 수확량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뭔가 작물에게 문제가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작물이 개화나 수정에 문제가 생기고 수정이 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열매가 결실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불량과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작물들은 결과적으로 병충해에 취약하게 자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초반 성장이 약해지고 그러면 병충해가 더 잘 알고 먼저 찾아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작물들은 결국 잘 자라지 못하고 병들어서 일찍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빨리 조치해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야 여러분들 수확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원인을 한 가지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제 댓글에 많이 올라오는 글 중에 대부분이 잎이 동그랗게 말리는 현상에 대해서 많이 물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잎이 동그랗게 말린다. 이건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요즘 시기와 또 요즘 날씨라는 어떤 특성, 그 다음에 요즘 보여주는 어떤 이상기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요즘 날씨가 정말 이상합니다.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비가 많이 온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있는 이 경기도 지역, 경기 북부 지역으로는 새벽 기온이 도무지 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3, 4일 전만 해도요, 새벽 기온이 5도, 6도 뭐 이랬어요. 그리고 한낮 기온도 최근 며칠 전까지는 20도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2, 3일 사이에 한낮 기온이 25도를 넘어섰고 새벽 기온도 10도를 넘어섰어요. 이렇게 되면 작물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사람도 이렇게 기온 변화가 갑자기 생기면 5, 6월 감기에 걸려요. 감기라는 게 추워야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 환경을 사람 몸이 따라가지를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가 걸리는 거거든요. 작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이런 기온의 변화가 생기면 작물이 적응을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감소를 시켜줘야 작물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모종 일찍 심어 놓으신 분들은 아마 지금쯤 경험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작물이 최근까지 안 자라고 그대로 있는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 작물이 따뜻한 햇빛을 받고 지온이 따뜻해지게 되면 잎에서는 증산작용이라는 걸 합니다. 이 증산작용이 일어나려면 잎이 어느 정도 일정량의 온도에 맞아줘야 돼요. 그래야 광합성을 하게 되고 그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증산작용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물은 증산작용이라는 것이 사람이 땀을 흘리는 것과 똑같은 기능을 해요. 땀을 흘리면서 사람은 체온 조절을 합니다. 온도가 높이 올라가면 땀을 조절해서 낮추고 또 온도가 너무 추우면 이게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소름 끼치듯이 몸이 웅크러드는 겁니다. 작물도 마찬가지예요. 기온이 너무 차가우면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종을 좀 일찍 심어 놓으신 분들은 그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흐린 날이 많고 구름이 많이 끼면 광합성도 잘 일어나지 않아요. 광합성이 안 일어나면 증산작용도 안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뿌리는 물을 흡수해야 되는데요. 이 물을 사람처럼 갈증 난다고 물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식물이 물을 빨아들이는 원리는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니까 수분이 배출되니까 그 압력으로 밑에서 물이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병에 빨대를 꽂고 물을 빨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위에서 물을 빨아들이니까 밑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증산작용이 멈추니까 뿌리에서도 물을 흡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안 들어오니까 양분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물이 안 자라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종 일찍 심지 마시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그맘때 심었으니까, 그리고 옆집 아저씨, 옆집 아주머니가 모종 심으니까 모종을 내다 심었는데 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작물은 밖에서 그 차가운 저녁바람, 새벽바람 맞아가면서 저온기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파리도 오그라들고요, 온몸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추우면 사람이 웅크러들듯이 작물의 이파리도 웅크러듭니다.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물이 올라오지 않으니까요, 잎이 탑니다. 어떻게 타냐면 저온 피해를 입은 작물의 잎의 가장자리가 하얗게 말라요. 이게 바로 물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건조 피해가 생기면서 동시에 물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칼슘 성분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새로운 세포 재생이 안 돼서 테두리에 마름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게 될 때는 일단 따뜻한 보온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요즘처럼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잎과 뿌리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저온 피해와 냉해를 입었던 작물들에게 양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 양분이 바로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처리를 해주셔서 냉해나 저온 피해를 입은 작물의 스트레스를 빨리 경감시켜 주셔야 작물이 정상적으로 컨디션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전부 아미노산 영양제를 처리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증상이면 이제 오히려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하면서 작물들이 이제 컨디션을 슬슬 되찾으면서 활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다른 원인들이 문제일 수 있어요. 자, 대표적인 게 병충해입니다. 병충해는 이렇게 잎이 단순하게 말려 올라가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보여요. 그런데 이건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좀 이릅니다. 물론 남부지방에서는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있는 지역보다 시기가 많이 빠를 수 있으니까 지금, 그리고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어떤 병충해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 이북으로는 아직 병충해의 원인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말이 나온 김에 그 증상들을 대충 보자면 잎에 오그라드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오그라드냐면 단순하게 잎이 이렇게 배 모양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범하게 잎이 이렇게 위로 말리는 현상이 아니에요. 잎이 불규칙하게 오그라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진딧물 같은 것들이 흡집을 하니까 위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감염이 되면 잎이 불규칙한 모양으로 오그라들면서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잎의 뒷면이나 구석구석을 잘 확인해서 진딧물이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잎에 반점이라든지 잎이 누렇게 변하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모양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무늬의 변화가 생겼으면 그건 양분 결핍이거나 혹은 어떤 질병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누렇게 변한다 그러면 양분의 결핍 현상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한 게, 양분의 결핍이 단순 양분 결핍일 수도 있지만 뿌리 쪽에 문제가 생겨서 흡수가 안 좋으니까 양분의 결핍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잎이 누렇게 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온에 의해서 양분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랫잎이 누렇게 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단순히 그런 거면 이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새로 생겨나는 잎에까지 누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초에서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신초가 누렇게 변하고 할 때는 그런 양분을 적절한 시기에 공급을 해주셔서 빨리 개선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잎의 가장자리가 하얗게 타는 현상이 생겼다. 그러면 수분 공급에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혹시 여러분이 심어놓은 작물을 심어놓은 밭에 건조 피해가 생기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과습한 건 아닌지, 그로 인해서 뿌리 쪽에 어떤 피해가 발생한 건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조하다 그러면 물 공급을 좀 늘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과습하다 그러면 물 공급을 좀 줄여주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양제를 공급해서 그 피해를 빨리 회복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작물들이 그대로 멈춰 있는 시기는 이제 거의 끝났을 거예요. 날씨가 이제 따뜻해졌으니까. 그러면 별 문제가 아니었던 작물들은 그대로 컨디션을 회복해서 이제 성장을 이끌어낼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병충해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뿌리 쪽의 훼손 문제 아니면 어떤 영양분이 결핍됐다거나 과하다거나 해서 생기는 문제들이라면 그건 단순히 날씨가 따뜻해졌다고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적절한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과습한지 건조한지 그리고 잎의 상태가 어떤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 중에 어떤 것에 해당되는 것지를 확인하셔서 그에 맞는 조치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풍성한 수확 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